이제 우리는 북조선의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이다. 북조선 예수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속시원히 말하고 싶다. 남한에 깊이 뿌리내린 종파주의와 기독교의 부패성이 북한 민족교회 설립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선 하늘에서 조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선 예수를 만나고 우리 각자가 조선 예수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수한국의 중요한 분입니다. 아까 그 김아무개 목사도 여기 이분하고 같이 예수 살기의 멤버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랑 우리 똑같습니다. 영어는 똑같아요. People Democracy니까 똑같아요. 인민민주주의는 결국은 북한의 주장대로 민중의, 인민의 독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민의 극소수 독재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그런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해서 공산사회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김일성 저작 선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김혜권 씨,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죠? 숭실대학교 교수죠. 그분이 복음과 상황에서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해서 주체사상은 남한 사회 일각에서는 혁명의 교양과 영감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주체사상은 남조선 인민이 절대로 접촉해서도 감염돼서도 아니 되는 치명적인 흑사병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관변 반복 이데올로기로도 또 하나의 극단적 스펙트럼이다. 한국 기독교회는 북한 사회의 주체 사상적 성육신 가정에 발생한 감동적 요소와 또 그것을 상쇄시키는 역겨운 한계와 자기 정당화와 맞닥뜨리고 있다. 이탈과 왜곡으로 나간 그 주체 사상의 모습은 그들의 상대편인 남한 사회의 심각한 매판성과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가운데서의 왜곡된 응답 이외에 다름 아닌 것이다. 김정일식 수령론 중심의 주체 사상 마력은 남한 사회가 갖는 성숙한 민중민주주의적 발전 모습 속에서 해석될 것이다. 이번에 주체 사상은 우리 혁명, 교양과 영감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주체 사상을 통해서 많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또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 주체 사상이 일탈과 왜곡이 된 모습은 뭐냐? 대한민국의 심각한 매판성과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왜곡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로서 신식민지 사회로 살아가고 있고 또 자본가는 매판 자본가로서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앞장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탈하는 그런 재벌들에 의해서 그런 왜곡된 대한민국 때문에 북한의 주체사상도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주체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숙한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분을 북한의 김성대학 종교학과 교수로 아마 스칼라십으로 아마 모실 것 같아요. 또 그분이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서 한 강의입니다. 김혜권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목사입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김혜권 교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신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 신문을 소스를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남조선 인권 개념과 달리 인권 개념과 우리 인권 개념이 다르다. 우리는 노동교화소에서 몇 달 동안 일하고 때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몇몇 명씩 계속 수련을 한다. 우리가 볼 때 수용소라는 것이 일종의 삼천교육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노동교화소입니다. 정신개조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남조선처럼 감옥에 가둬서 완전히 불구를 만들지 않고 교화시킨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들의 수용 존재를 인정합니다. 직장도 없는데 관념적 자유가 많은 것이 인권이냐고 물을 때 인민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니다. 인권의 완전한 개념은 일터가 있고 자기 자존심을 항의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것이 인권이다. 이 모두가 패키지가 인권인데 남조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 이동의 자유는 있지만 직장이 없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권이 아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므로 인권의 개념이 다릅니다. 북한은 완전 고용이 됐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인권 천국이고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고용이 됐으니까 완전 고용돼서 뭘 하고 있습니까? 노예 사회를 가고 집단 농장에서 노예 사회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 전체의 최악의 점을 공격하면서 최악만 공격한다면 그건 옳지 않고, 남한과 북한 속에서 정기는 걸 인정한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안 하고 북한의 최악의 부분만 공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양비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A+를 못 맞고 H로 맞았어. 북한은 F학점이잖아요. 각 경제지수, 민주화지수, 언론지수 다 세계 최악의 점수를 갖고 있잖아요. 180등, 뭐 190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F 맞은 학생하고 이 한 학생은 A+ 못 맞았다고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남파한 척 김동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에 있죠. 북한이 국내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려 북한에 대한 비판을 요구받을 때 최대한 북한 당국을 비판하지 않는 쪽으로 말하되 비판을 하게 될 시에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 주체 사상, 인권 문제, 세습과 관련된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금기시했다. 또 비판하려면 남한과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을 지시했다. 이 말에 딱 맞잖아요. 김혁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북한의 지도자를 비난합니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주체 사상에 대해서 도리어 옹호하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지 않고 도리어 남한에는 인권이 잘 되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교회 승계에 대해서는 세습이라고 김정은보다 더 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이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보통 중복 세력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걸 5가지를 얘기합니다. 5대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하냐 안 말하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성남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방금 했던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회에 대한 안목을 열어줄 컨퍼런스가 열려 소개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목회자 멘토링에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이 내부를 잘 몰라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부를 잘 몰라서. 나중에 조금 이따 강사진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눈 뜨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페이스북이 있었고, 제가 위에다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개혁과 민주란 이름으로 파괴하기 위한 통일전선 조직인 성산국 출신들만 모아놓았으니, 다 성산국 출신들만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에스더라는 선교단체에 공격하는 뉴스엔지오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치 선전 매체예요. 공산주의에는 반지 선전 매체가 항상 그거를 최우선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소위 한겨레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좌파의 선전 매체로 한다면 뉴스엔지오가 바로 좌파 기독교의 선전 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뉴스엔지오는 주사파가,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입니다. 주사파가 교계에 심은 셀 조직하는 교회 조직으로 생각되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세포 조직. 간첩들한테 많이 쓴 그 용어 그대로죠. 세포 조직이다. 몇 년 전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독교에 엄청난 파장이 일렀다. 안병만 목사, 이분이 고신의 SFC를 지도하는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이걸 발견하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안병만 목사가 청춘, 원래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이라는 북한 노동당 청년 저기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런 제지나 여과 없이 기독 청년들이 부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바로 SFC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목사는 사실 청춘이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접하면서 남한 땅에도 북한을 찬양 고마하는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된다며, 이 노래에 대해서는 청춘을 어머니 당인 노동당과 김성 부자와 북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해 아낌없이 들이자는 내용이라고 고발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암기한 걸 이렇게 칠판에 적습니다. 이것을 뉴스엔지오의 전 기자였던 편집국장이었던 주지엘 씨가 자기 카페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그런 건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그 정체가 밝혀졌고 더욱이 이 단체가 뉴스앤조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뉴스앤조이는 선명한 친북 및 종북 성향으로 끝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해방전선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 조직이라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 자료들에 따르면 뉴스앤조이 전 현직 기자들이 상당수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출신으로 이 공동체는 그 어떤 종북 좌파 조직들보다도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 및 북한의 체제에 대해 찬양 및 고무하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공동체 회원들은 김일성 창가인 청소년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거기에 이 핵심 인사가 이 사람입니다. 최철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 핵심 인사로 알려진 최철호는 2005년 1월 아내와 함께 방북했을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해당 사진 뒤에는 여기 뒤에 쭉 나오는데 김일성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보인다. 최 씨는 유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기독청년 아카데미 운영위원장 및 교육위원장 등의 요직을 맡고 있다. 경악할 일은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노골적으로 김정일 장군님,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과거 뉴스앤조이 기자였던 이승규 씨도 이 마을 출신으로서 몇 년 전 CBS로 이직했다. 북한의 핵실험 후 우리가 아무렴 동족한테 핵쏘갔소라는 글로 북한 당국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스앤조이 현재 편집장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다 이런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작은 교회인가 두 번 기획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 사실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 언론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아름다운 기독청년 아카데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한 A교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한 부목사가 있었는데 이 부목사가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더니 교회 청년들을 기독청년 아카데미에 데려가기 시작했고 이후 그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켜 200여 명에 이르던 청년부가 거의 와해되기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뉴스앤조이 현 구권여 편집국장, 전에는 보훈과 상황 기자였어요. 는 당시 해당 교회 청년부 리더로 있었다고 한다. 기독청년 아카데미는 유저가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마을의 대표 최철호 목사가 운영 및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을 감시를 하는 상황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부모님들, 교사님들이 신경 써서 봐야 돼요.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 아이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아니면 또 전도사로 가서 그런 사상을 뿌리는데 교회 아이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어떤 강사가 왔냐면 아까 최철호, 좀 전에 봤던 그 최철호, 주사파 출신 최철호가 아주 가장 주요 강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기독청년 아카데미 대표인 오세택 목사, 또 이 두 사람은 성상국,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성상국의 주요 직책을 다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상국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추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목회자들, 전도사들, 목회자들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는 자익의 양성소인가? 기독청년 아카데미 출신들의 선교 단체를 장악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출신들이 다 망가뜨렸어요. 작용화시키고 선교단체 간사로 또 각 신학교의 전도사로 목사로 심수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생명평화연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대 조직이 밝은 누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는 생명평화연대, 다 한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역입니다. 이게 여기에 기독청년 아카데미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면 흠잡을 것 없이 아주 훌륭한 내용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음 세대 청년들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행사하는 거,
이거 보면 뭐 전혀 다 보내고 싶죠, 누구나. 여러분도 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언론개혁과 교회개혁과 인권운동, 지역사회개혁, 그리고 복지운동. 언론개혁은 뭐냐? 아까 뉴스인조이, CBS, 아니면 한겨레 그런 데로 진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한국교회 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언론개혁이에요. 사회선교사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개혁도 마찬가지고 교회개혁을 하고 있지만 교회개혁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인권운동, 친동성애 운동을 비롯해서 반성서적인 그런 내용을 인권운동을 펼치고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사역. 또 지역사회마다 각 시마다 대모마다 노동 현장 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지역사회 운동. 그들의 홈페이지 내용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과정하고 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사회를 섬길 기독청년 리더십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동체적으로 파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회 선교사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념적으로 의식화시켜서 이들을 더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에 파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선교사예요. 이들이 반드시 파송하는 대상은 뭐냐? 아름다운 기독 청년 아카데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력 훈련하는 과정, 1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더 심화 과정은 1, 2년 또 과정이 또 있습니다. 또 신학과 과정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민중신학을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성서 한국에 관련된 50개 내지 70개 그런 NPO, 그런 교회로 사역자로 간사로 다 파송이 되는 겁니다. 의식화 된 사람. 그래서 간사 아카데미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독청년 아카데미가 보통 8주 과정으로 10개 내지 20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1박 2일 MT를 다 가요. 거기서 공동체 영성 수련의 밤을 갔습니다. 그 안에서 현실 비판이 강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혁명 전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다분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2단계 코스인 공동체 훈련, 공동체 지도력 훈련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혁명 전사를 키우는 겁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의 성수한국 이사, 또 오세택, 아까 오세택 얘기했죠. 원장으로 있고 생명평화연대 대표이자 또 성수한국 이사가 최초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아까 두 사람 얼굴 기억나죠? 두 사람이 오세택 최초로. 이 사람이 기독청년 아카데미의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아마공 멤버들이 주로 간사를 맡고 있고 성수한국의 인사를 주요 강사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여기에 한 기독청년 아카데미 정책기획팀장이면서 성수한국 간사이고 생명평화연대 총무인 김영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자기네 카페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주체적인 사상 투쟁을 통하여 통일 가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르고 졸라야 합니다. 희년마을이 함께 가는 통일의 길입니다. 희년마을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세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서울에 2군데가 있고 홍천에 1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불타는 혁명 정신을 키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글을 통해서도. 이들이 교육을 받고 가면 특히 사회 선교서 학교 과정을 하면 가는 곳이 어디냐? 파인텍 노동자 가서 굴뚝에서 데모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고 또 기독교 성평등 운동에 참여하고 또 세월호 참여하고 환경연 단체들과 같이 참여하고 또 이주민들, 난민에 함께 참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현장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저기 소위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독청년 아카데미 지난 여태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됐죠.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여기에 다녀간 걸 알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한 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담당자님 보세요. 북한 찬양 1세기입니다. 마치 대학교의 NL아이들의 주체 사상 찬미가 약한 버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가 아니라 우스운 운동권사 그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해방 신학에 쓰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예배 중에 찬송가 대신에 민중가요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최초로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입문 단계 이 과정을 거치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1년, 2년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뉴스 엔조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여기 있던 사람이 뭐 CBS로 가기도 하고 등등등 또 좌파 언론 단체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간사들이 또 훈련받은 사람들 성산국이라든 그런 50개 내지 70개 되는 그 단체에 파송이 됩니다. 간사로. 사회 선교사를 파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지도력 훈련은 아까 얘기했던 심화 과정인 공동체 훈련 과정입니다. 아까 기독청년 아카데미 끝나고 나서.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서 하나요? 글씨 보입니까? 삼일교회사예요. 청파동에 있는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부목사들이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 과정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이들의 교육과정을 공개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보면 좋은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가장 작용화시켰던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리영희, 그리고 신영복, 전혀가지 않은 공산주의자, 이먼영, 문익환. 대한민국을 가장 작용화시켰던 대표적인, 이거는 공개된 것만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들이 그 안에서 1년 동안 배우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자 좌익단체의 총 연합단체라고 볼 수 있죠. 30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죠. 여기에 뭐 이적단체인 범민련, 또 전대협 그 출신 사람들이 모인 단체, 뭐 한총련, 뭐 등등등 이적단체로 판정된 단체들까지 다 모입니다. 그런 단체에 이 사람이 혹시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한상열이라는 목사죠. 국가보안법으로 6, 7년 또 감옥에 갔다 오게 됐죠. 북한을 자기 옆방 드나들듯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분도 같이 성수한국 그룹의 멤버입니다. 예수 살기의 대표입니다. 예수 살기라는 단체. 그분이 한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하늘에서 조선 예수, 조선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표현은 김일성 주석이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남긴 말로 유명하다. 이 진술을 주체신학의 기본 명제로 삼고자 한다. 주체사상은 단순히 이념의 차원을 넘어 북조선의 토착 문화 종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 토착 문화 부정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체신학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북조선의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이다. 북조선 예수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속시원히 말하고 싶다. 남한에 깊이 뿌리내린 종파주의와 기독교의 부패성이 북한 민족교회 설립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선 하늘에서 조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선 예수를 만나고 우리 각자가 조선 예수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수한국의 중요한 분입니다. 아까 그 김아무개 목사도 여기 이분하고 같이 예수 살기의 멤버인 것입니다. 또 성수한국에서는 또 이 단체에 또 자금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죠. 성수한국, 한국진보연대의 대표, 상임 대표이기도 합니다. 한국진보연대는 북한 무단 방북 및 이적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한상열 목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 성수한국은 한상열이 만든 또 다른 단체는 예수 살기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현재도 성수한국의 방인성은 예수 살기의 교회 갱신 위원장으로 국정원 해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교회 갱신 운동인데 왜 국정원 해체 운동을 주도하고 있죠?
또 예수 살기는 촛불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 박덕흠 목사가 또 있다. 이분들이 뉴스엔조이의 대표였던 사람들이에요. 편집장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 살기 한선을 목사는 이 시대의 예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과의 동침.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 무신론자이고 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인 안티기독교 세력들하고 같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이 쓰는 개혁, 또 변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변혁이라는 말. 저는 변혁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변혁 운동이죠.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이죠.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운동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이 개혁 운동은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변혁, 그건 공산주의 운동이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인본주의적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본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무신론자와 반신론자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주요 이 단체들이 연합합니다. 유스엔조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집 만들고 비난하고 하는 연구소 같은 역할 센터라요. 그래서 그 기사에 교회개혁 실천연구소에서 만든 내용의 1,400개를 유스엔조이가 퍼나릅니다. R&D 같은 역할을 하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 잘 알죠. 종자연이라고. 거기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도 이 정보를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받습니다. 받았고 해요. 그리고 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또 받아서 뉴스엔조이가 또 퍼뜨립니다. 또 신천지, 천지일보도 같이 퍼뜨려요. 한국교회는 이들한테 공공의 적이에요. 아까 뉴스엔조이 봤잖아요. 철저히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출신들로 구성이 됐고 정말 주사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단체, 그 기독교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가장한, 위장한 언론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전에 2000년대 중반과 후반에 2010년대 초반에 나온 내용들 기사들 보면 다 주체 사상과 아주 친북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또 여기는 안티 기독교 단체들의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의 그 내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공산주의와 안티 기독교와 공존이 가능한가? 뉴스엔조이는 이들과 같이 연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뉴스엔조이 편집장 출신이죠. 잘 알죠? 이분이 하는 막말을 보세요. 이번에 한신대 기장직계 한신대 이번에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목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한국교회와 교회를 찬송가와 성경을 얼마나 저질스럽게 비난하는지. 옛날 낙곰수, 대표적인 낙곰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방송에 나오죠? 교통방송에 나오나요? 어딘가 방송에 나오나요? CBS에 나오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뉴스엔조이였던 사람. 뉴스엔조이 출범부터 보면 200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하고 같이 산학협동을 했어요. 좌파 사관학교라고 하는, 여기 기독교 학교라고 감히 붙일 수가 있을까? 이 성공회 대학교는 언제부터 작용화됐냐면 1988년부터 됐습니다. 그때 이재정 씨라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여기 미국에서 여기서 학장으로 오게 됩니다. 학장으로 오면서 누구를 스카우트하냐면 신영복 씨를 출소한 신영복이를 스카우트합니다. 신영복이는 육군사관학교 때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었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래서 1심, 2심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무기징역 받았다가 1988년에
사면돼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좌파 사관학교가 됩니다. 성공학대학교. 교단 전체가 그 30년 동안 그런 사랑으로 갑니다. 여기 출신들이 김재동 씨가 연예인 개그우먼인가? 개그맨 김재동 씨 여기 출신이고 탁현민도 여기 이쪽 출신이죠. 바로 거기와 산학협력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뿌리가 거기에요. 아까 박특근 목사 나오죠, 여기죠? 한상현 목사와 같이 하는 활동하는 방희선 목사도 같이 하는 거 나오잖아요. 박원조 이사장, 고신 쪽의 목사님이시죠. 2007년 9월 6일 뉴스앤조이 편집장 주재일이 올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글에서 뉴스앤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의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선동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할 것이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전위 조직, 선동 조직. 공산주의 용어 아닙니까? 학생 운동권 용어고. 바로 복음과 상황. 다 한 그룹에 2008년 12월에 뉴스앤조이 NGO로 전환하면서 대표 방인성, 뉴스앤조이의 복음과 상황 하나님을 위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두 번째 세력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홈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까 오세태 기독청년 아카데미 원장, 백종고 기훈실 공동대표, 방인성 또 나오죠. 뉴스앤조이 대표, 양희송, 청월함의 지금 대표죠. 청월함은 어디가 누가 만든 거죠? 김동완 목사님이 만든 거잖아요. 황병구 보건과 상하 편집위원장 최초로, 아까 주사파 최초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만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만든 건 가관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안티기독교 단체들과 같이 연합을 합니다. 기독교 박멸, 예수의 소멸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안티기독교 단체의 이드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종교법인법 제정추진연대 종출연을 만듭니다. 거기에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집행위원인 방인선 목사, 구구영 목사 같이 합니다. 발기인을 참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은이가 같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신은이 교수도 참여하는데 신은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북한의 주체 사상가들을 비교해보면 근본주의자들이 훨씬 배타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많다. 이 사람이 재미교포로서 주체 사상의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북한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들과 같이 주사파들하고 안티기독교 단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아니라 교회 파괴 실천연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은광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박광서, 이 사람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죠. 박원순 씨와 같이 종자연, 종교정책연구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자연입니다. 우리가 종자연 출신의 대표적인 아시는 분 있죠? 울산대 교수? 이정훈 교수가 이 종자연 출신이잖아요. 손혁재 목사, 향림교회 목사. 조원정이 향림교회 목사. 진감, 아까 불교 인권위원회. 이석계도 상 주는데 거기에 대표이죠. 홍세아 씨. 이 사람이 대표적인 또 난민전 사건에 같이 연루된 사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베트공식 사회주의를 만들기 했다고 했던 사람. 그랬다가 파리로 도망가죠. 그리고 파리에 뭐 택시 운전사람과 무슨 책을 쓰고 막 그러다가 공소시효 지나고 나서 1990년인가 귀국을 합니다. 90년, 2088년에 도망, 90년 말에 귀국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반기독교 세력과 같이 다 연대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조원정, 좀 전에 조원정 있죠? 조원정 목사, 향림교회 목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봉수교회보다 더 북한적인 그런 교회가 이 향림교회예요. 향림교회의 목사가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오후 6시에 뭘 만든다고요?
그리스도교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ACCK가 많이 항상 하는 기독교 회관에서 2층에 오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다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종교자유 정책연구, 교회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3대 세력 종교자유 정책연구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의 종교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72%가 기독교 비판, 공동 비판은 15%, 불교 비판은 제로, 이단 5개. 다시 말하면 이거 보면 이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비판을 만들었지. 종교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자유를,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없애기 위한 거죠. 학교에서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 또 공무원들의 뭐 종교 중립법이라든지 그런 거 추진하는 거 하는 거, 전부 다 이 종자인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력하고 같이 연대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성상국에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홍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교수, 손아무개 교수, 구아무개 목사, 여기도 홍아무개, 또 홍씨가 같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죠? 이아무개 여기도 있습니다. 손아무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윤리 실천 정직 운동을 가장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가장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3대 세력이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이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조직 연합 전술이에요. 자신의 세력이 약할 때에 교계의 유명한 사람들 다 앞장 세워서 자신의 세를 가세하면서 사람들을 다 확보하는,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술인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려대학교 강남기 교수, 그리고 기독교 사학자인 이만열 교수, 두 사람이 민중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그 최근의 책들은 전부 다 민중신학에 기반한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제주 4.3 사건이 국가의 만행이라고, 국가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도 했지만 초대 친일 임명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종북 타령 그만하고 공부 화복하자. 제주 4.3 사건, 남로당 사건을, 남로당의 만행 사건을 한국 근현대사의 위대한 민주운동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몇 분, 한 5분 정도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상국이 하는 거 보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공의정치포럼 다 성상국 그룹입니다. 성상국, 기독교윤리 기윤실.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 선언에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되어 있어 작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화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서해 충돌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원인을 한미 합동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하라. 그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을 즉각 회복시켜서 대량으로 재개하라. 또 남북 교류 사업을 전향적으로 나서라. 아주 북한의 대변인 그대로죠, 이게. 근데 여기에 이 선언의 단체들을 보면 아까 성사국, 전부 다 성사국 그룹이에요.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목회자 운동, 기윤실, 생명평화연대, 전부 다 100%가 성사국 그룹들입니다. 북한의 완전 대변인인 것을 볼 수 있죠. 신현과 함께까지 전부 다. 아까 간첩이 나왔던 조직이 여기잖아요. 신현과 함께. 그것뿐만 아니라 성상국의 성상국 기도문을 보면 2000년도에 지난 2000년 우리는 감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사태를 두고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며 응징을 다짐하고 있지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의혹들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선의 김정일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며 우상 숭배적 3대 세습을 멈추고 진정 백성들의 복지, 자유와 인권에 나설 날이 언제입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북측만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대결 정책을 언제쯤 벌일 수 있겠는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안문 사건의 진실이 남북과 주변국, 특히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하시고 재발 방지의 대책이 지혜롭게 모색되게 하옵소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성명서를 7월 2일 날 발표를 합니다. 여러 나라 합동조사단이 5월 2일 날 북한 소명이라고 규명했는데 어떻게 해서는 다 부정하려고 발표를 합니다. 이 성수한국 기도문이에요. 또 성수한국 기도문은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인 연대 하면서 성수한국. 평통기원, YMCA, 송박교회, 하나누리, 성수한국, YMCA 개척자들, 성수한국의 그룹들이 전부 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제와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평통기원. 아까 이 사람이 평통기원이죠. 이 평통기원 멤버 똑같이. 그리고 국가본부 폐지연대, 국가본부 폐지 국민연대는 가장 강경한 극자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국보위원은 김정일을 7천만을 재결합할 민족의 지도자, 국의 영웅으로 찬양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연방제 통일을 선동해온 종북단체와 인문들을 옹호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전면화, 대중화시키자는 급진적인 좌파연대. 국가보안법은 괴물이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빠질 리가 없죠. 기훈실이 아주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상국의 소속단체인 기훈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경기 동부연합 통합진보당과 함께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게 기훈실이 하는 얘기예요. 기훈실은 아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민주주의, 우리 잘 아는 북한의 혁명론이 그거잖아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인민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장애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그래서 인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을 인정하는 자주민족적 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정원 폐지하는 것, 그들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거 똑같이 같이 연대하고 있어요. 기훈실이. 기훈실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창립할 때 인사들이 이 사람입니다.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환, 홍정길.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 둘, 이 세 사람은 계속 또 핵심적인 사람이 계속 있지, 이 사람들은. 2014년도 기훈실의 공동대표가 이 사람들입니다. 아까 장신대에서 왜 성수한국에 출신들만 장신대 사경에 강사로 오는지 알 수 있겠죠.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장신대 총장이죠. 4년 동안 총장을 했으니까요. 기훈실,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 아주 목숨 걸었습니다. 또 기훈실에서 2012년에 총선에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만듭니다. 기독시민 정치 교본. 그런데 추천인이 누구냐? 손봉호, 이동원,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이 이 사람이 여기서 추천사를 씁니다. 참 기가 차죠. 그래서 김용민의 추천사 내용을 보면 2007년 대선, 이 땅의 교회에는 모든 이성적 합리적 토론 과정이 생략된 채 닥치고 장로 대통령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소수의 탐욕 지향적 교회 지도자들의 농간 탓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던 간에 관망자였던 기독교인들이 토론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청년 부채 해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데 기윤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윤실, 서양교회, 온누리 사회선교부 경제정의팀, 예수마을교회 희연과 함께. 온누리만 빼놓고는 다 성산국에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온누리 교회 사회선교부의 담당 목사가 성서 한국그룹에 아니면 기동아 기독청년 아카데미 출신이든지 아름다운 말 공동체 출신이든지 아니면 모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의 청년들이 주로 큰 교회는 아까 3.1교회 봤죠. 3.1교회에서 그 공동체 지도력 훈련하는 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큰 교회의 청년들이 돈도 있고 청년들이 많잖아요. 세력화시키기 얼마나 좋습니까? 대기업을 주로 상대로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큰 교회로 갑니다. 친교회 먼저 침투하면 부목사가 되고 인정받고 하면 그 사람 그 추천해서 그들이 뽑아요. 그 출신들 사람들 뽑게 되죠. 그런 부목사가 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의 일생이 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소신껏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 눈과 귀를 다 가리는 거죠. 지금 오늘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성산국 사무실을 기윤실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 다가갑니다. 성산국에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성산국의 구성 단체들의 재정 지원하는 곳이 한빛누리라는 단체입니다. 한빛누리 단체는 그 남서울 은혜교회 김적철 장로가 사제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의 북한 사역한다고. 지금 홍정일 목사님이 30년 동안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또 사업하면서 많은 돈을 또 북한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김영국 목사가 또 이 한빛누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국 목사는 나들목교회, 지금 대광고등학교에서 나들목교회를 하고 있죠. 이 김영국 목사가 성산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산국 교회이사, 한빛누리 기획이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자문이사, 평통교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돈줄이 누구냐? SK의 최태원 회장과 아주 막역한 친구입니다. 영적 멘토입니다. 최태원이가 이 사람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혼 문제도 김영국 목사의 권면으로 이혼 소송을 받도록 했죠. 그런데 SK그룹이 SK건설을 통해서 홍정일 목사의 미랄 복지재단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돈인데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성수학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한빛누리 재단에서 최근에 이들이 한빛누리 재단에서 돈을 얼마나 받냐? 뉴스엔조이가 지난 4년 동안 10억 8천만 원 받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6억 8천만 원 받고, 그리고 복음과 상황에 3억 5천, 신현함께 3억, 개척자들 가장 극자적인 저기 해군 기지에 가면 개척자들이란 단체들이 맨날 반대 시위하고 또 사드 반대하는 대로 항상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또 청원함 아카데미가 2억 8천, 기획개혁 실천연대가 2억 3천, 성산국이 또 1억 2천, 그리고 기독청년 아카데미가 7천만 원. 여기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받는 거 보니까 예수 살기가 한상윤 목사님대가 7천만 원께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단체가 거의 70개 가까이 돼요. 70개 단체가. 한국교회를 가장 파괴하는 의미하고 건전한 복음주의 단체를 가장 의미하는 앞장서는데 유스엔조이가 10억 8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니 말 다 했죠. 이게 성산국 그룹입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이 성산국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아까 한국교회를 가장 의미하는 데가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미혹하는 청어람, 그리고 좋은 교사운동, 복음과 상황, 기독연구원 목회자들 대상으로 아까 김혜권 씨가 많이 강의하는 데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작년
가을 총회 신학부에서 복음주의 운동단체의 사상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5개 단체. 예정합동, 교회개혁실천연대, 성화람 등 6개 단체 연구한다. 다 이단성을 연구하겠다는 거죠. 설립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뉴스 기사를 보면 예정 합동 측이 지난 103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신학부는 한국교회 일각에서 현재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설립 목적과 성격,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신학도 및 젊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사회적, 사상적, 교회적 영향력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요청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신학부가 연구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단체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수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 복음과 상황 총 6개이다. 뉴스엔조는 안 한 것 같아. 뉴스엔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뉴스엔조인데 언론기관이니까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을 것 같으니까 아마 회피를 한 것 같아요. 뉴스엔조의 모든 소스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나오니까 여기를 이제 정말 가짜뉴스 공장을 이제 먼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는데 아마 여러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 대표님께 말씀하시면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을 좀 알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목회자들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질의응답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최근에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이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실제 그 현실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경종을 울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계신 이상원 목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